일본은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어. 이토 히로부미가 한 짓들을 생각하면 일본이 그를 영웅처럼 대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 리우, 그건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야.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도 그의 덕분인데 왜 그렇게 비난만 하는 거야? 유키, 너야말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대화를 말하면서 주변 나라를 어떻게 희생시켰는지는 왜 언급하지 않는 거지? 조선의 왕권을 박탈하고 을사능약을 강제로 체결한 것도 이토 히로부미야. 조선이 당시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는지 알기나 해? 일본이 돕지 않았으면 다른 강대국에 더 크게 휘둘렸을 거야. 일본이 오히려 조선을 보호한 거라고. 저는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토 유키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서 공부하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던 제게 몇 달 전 작은 사건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수업 후 친구들과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중국인 친구 리우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어. 이토 히로부미가 한 짓들을 생각하면 일본이 그를 영웅처럼 대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 순간 놀라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중요한 인물로 배웠기에 리우의 발언이 너무 일방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건 너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아닌가? 라고 반박했지만 리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침탈한 장본인으로 기억돼. 안중근이 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것도 그 때문이고. 안중근.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점점 격해졌고 다른 친구들까지 대화에 끼어들며 분위기는 더 이상 단순한 토론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리우가 SNS에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일본인과의 대화는 답답하다는 글을 올리며 논쟁은 온라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일본의 역사 교육과 안중근에 대한 논란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로 제 의견을 남겼습니다. 너무 한쪽 입장만 보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일본은 많은 희생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고 이는 동아시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었어. 그러나 한 한국인 학생이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럼 안중근이 틀렸다는 거야? 그는 동양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 일본이 그를 부정하는 게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 순간 저는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인 친구의 추천으로 영화 하얼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190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우 현빈이 연기한 안중근은 단순히 무기를 든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동양 평화를 꿈꾼 사상가로 그려졌습니다. 그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면은 숨이 멎을 만큼 긴장감 넘쳤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고 일본 경찰에 스스로를 넘기며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화 속 대사 나는 단순히 일본인을 미워해서 이토를 죽인 것이 아니다. 내가 바란 것은 동양의 평화다는 제게 강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 저는 도서관에서 안중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양 평화론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안중근을 반제국주의 투사로 기억하며 그의 의거를 기념하는 동상과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그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시각은 국적과 역사 교육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는 일본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꿈꿨던 사상가였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저는 처음으로 일본의 역사 교육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부 진실일까요? 한국에서는 안중근을 단순한 적이 아니라 평화를 원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던데요. 부모님은 잠시 침묵하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전부일 리 없겠지. 너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것도 중요해. 서울에서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안중근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중근은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꿈꾼 사상가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을 위한 평화를 원했던 분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의 신념이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안중근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히 일본에 대항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동양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 우리가 그의 이상을 외면하면 안 돼. 처음에는 친구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작은 역사 세미나를 열어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을 발표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안중근의 삶과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단순히 일본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바란 것은 동양의 평화다. 저는 그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일본 사회의 더 나은 이해와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보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동양 평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작은 씨앗이 되고자 합니다. 안중근에 대해 깊이 알아가면서 제 생각은 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건 너무 민감한 주제 아니야? 혹은 왜 우리가 한국의 독립운동가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라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외롭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질문 자체가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미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주제를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을 이야기하며 현대에도 여전히 동북아시아가 협력해야 할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간의 경제적, 문화적 연관성,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연결시키면서 안중근의 이상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친구 중 한 명인 민지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민지는 대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를 팀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할지 망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키, 우리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평화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같이 해보자.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역사 교육 교류 프로그램, 동북아시아의 젊은 세대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아이디어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강한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평화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기획하고 한국 친구 민지와 온라인으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는 놀랍게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참석자 중 일부는 처음으로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른 일부는 그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던 부정적인 시각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유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역사를 배웠는지 알겠어.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 그 한마디는 제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을 넘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가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말처럼 동양의 평화는 단순히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제 자신도 그런 미래를 향한 작은 씨앗이 되고 싶습니다. 스터디 그룹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차 학교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측에 제안서를 제출해 동아시아 역사와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동양의 평화라는 주제가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설득했습니다. 심포지엄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사 섭외부터 주제 선정까지 모든 과정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 민지와 중국 친구 리우를 비롯한 다양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는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각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나라의 역사와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화합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심포지엄 당일, 강당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민지, 리우는 각각 일본, 한국, 중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겪어온 갈등과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열띤 대화가 오갔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참가자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한 일본 학생은 발표 후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키, 오늘 너의 발표를 듣고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만 역사를 배웠는지 알게 됐어.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더 배워야 할 것 같아. 동양의 평화, 정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야. 그 한마디는 제게 엄청난 희망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강연회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그의 동양 평화론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역사적 갈등과 그 해결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연에 참석한 일본인들이 다소 낯설어하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왜 우리 스스로 과거의 상처를 들춰야 하냐는 질문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에 단호히 답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화해도 공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강연은 점차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본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변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몇몇은 함께 공부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일본과 한국, 중국을 오가며 서로의 역사를 배우고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각자의 시각에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언젠가 이 여정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꿈처럼 동양 평화가 단순히 이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씨앗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오늘날 저는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저는 이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억하며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동양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아직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자유로운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자유롭게 하시되 욕이나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절제된 언어로 여러분의 격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